안녕하십니까, 썰춤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적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도 평범한 사고사도 아닙니다. 사망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마치 무언가가 미리 정해놓은 듯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선 곳이 바로 경상북도 포항의 한 아파트, 가명 M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대 초 포항 신도시의 상징으로 불리며 수백 세대의 꿈과 희망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공사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잇따랐고 완공 후에는 믿기 힘든 기묘한 죽음들이 24시간 전후에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파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예고처럼 다가오는 그곳, 포항 M아파트. 지금부터 여러분은 썰춤TV와 함께 경찰도 언론도 끝내 풀지 못한 이 미스터리한 죽음의 실체를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이 사건의 마지막 단서에 누구보다 먼저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후 오늘 밤 당신의 집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어쩌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긴 여정을 함께 하시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를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죽음. 새벽 2시 40분의 비극. 2001년 3월 18일 새벽 02시 40분경 포항 북구 신도시 M아파트 112동 13층 1301호. 이날은 M아파트 준공검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현장 감독 박성민 씨는 입주 전 최종 점검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야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2명이 새벽 2시 무렵 잠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고 박 씨 혼자 13층에 남았을 때였습니다. 02시 33분 12층 세대에 거주하던 청소 용역 직원 A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여인과 서 있는 박 씨를 봤다고 진술합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 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박 씨와 무언가를 대화 중이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정된 사실은 CCTV 기록에서도 이 장면이 희미하게 부착됐다는 것. 그러나 여인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시간 뒤인 06시 15분 동료가 점검 복귀를 위해 1301호를 열었을 때 박 씨는 거실 바닥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심장마비가 사인으로 확정됐지만 평소 건강했던 박 씨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죽음. 욕실의 의문. 첫 사망 후 불과 사흘 뒤인 3월 21일 23시 05분 같은 동 9층 입주를 위해 이사 준비 중이던 김미정 씨가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남편은 퇴근 후 귀가했을 때 이미 차가워진 아내를 발견했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심장마비가 확정됐지만 김 씨의 언니는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남깁니다. 사고 전날 밤 11시경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복도에서 누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발소리가 너무 똑같이 붙어와 혹시 누가 나한테 악이라도 있는 걸까? 그러다 갑자기 통화가 끊겼어요.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은 실제로 23시 04분에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그로부터 불과 1분 뒤. 복도 CCTV에는 박성민 씨와 동일한 실루엣의 여인이 9층 복도를 천천히 걷는 모습이 추정 단서로 포착됩니다. 세 번째 죽음. 공중에서 떨어진 사람. 4월 12일 01시 30분 112동 11층 발코니. 거주 예정자 오재훈 39씨가 발코니 아래 화단에서 발견됩니다. 처음 발견한 경비원은 아파트 벽면을 타고 떨어지는 그림자를 봤다고 증언했으나 13층 옥상 CCTV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 추락사로 추정했지만 시신 상태와 발코니 난간의 손자국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오 씨의 지인 B 씨는 그가 생전 고소공포증이 심해 창문 근처에도 서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 죽음. 심장이 멈춘 남자. 5월 2일 00시 15분 10층 퇴근 후 귀가한 이도윤 45씨가 거실 소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는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이 씨는 고혈압 이력이 있었지만 당일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시신 곁에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과 13층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확정했지만 가족은 커피에 알 수 없는 향이 섞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 공포가 언론을 뒤흔들다. 7월 3일 02시 05분 12층 계단참. 경비 순찰 중이던 C씨가 계단참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시신을 신고합니다. 가명 최은 29씨. 신혼부부 세대 예비 입주민.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각은 CCTV가 끊긴 01시 55분 전후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사망 직전 지인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어. 웃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 안 보여. 너무 이상해. 나 지금 12층 계단이야. 휴대전화 발신 기록은 01시 54분. 이후 10분 간격으로 CCTV가 3차례 끊겼고 02시 05분 사체 발견. 최 씨의 몸에는 외상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부검 결과 심장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번져가는 공포. 이 5건의 사망 사건이 불과 4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입주를 앞둔 세대는 패닉에 빠집니다. 언론은 처음엔 우연한 사고로 보도했지만
5번째 사망 후 지역 일간지 일면에 포항 M아파트 연쇄 미스터리라는 제목이 등장합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한 노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복도에 하이힐 소리가 납니다. 경비실에 확인하면 CCTV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린 도대체 누굴 들은 걸까요? 경찰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 공통적으로 목격된 검은 코트 여인에 주목했지만 모든 CCTV 기록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진 실루엣뿐. 경찰은 잠복 근무를 실시했지만 이후부터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싸움. 포항 M아파트 112동의 기이한 죽음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언론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이곳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은 2011년 3월 초였다. 첫 번째 사망자가 발견된 지 불과 2달 만에 세 번째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경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경찰의 수색 작전. 3월 3일 새벽 1시 40분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팀은 112동을 전면 봉쇄했다.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주민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채 지하 주차장과 옥상, 세대 내부까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집안에는 타살을 입증할 만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 심지어 부검 결과도 급성 심정지 혹은 시민성 쇼크로 일관돼 있었다. 범죄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연쇄 죽음. 이 모순된 상황은 수사팀을 벽으로 몰아세웠다. 언론의 확산. 사건이 세 번째 희생자를 넘어서자 포항 지역 일간지와 방송국들이 일제히 포항 M아파트 집단 돌연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3월 5일 오전 7시 지역 라디오에서 이 소식이 흘러나간 후 전국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순식간에 M아파트로 채워졌다. 언론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했다는 하얀 치마를 입은 30대 초반의 여인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주민 인터뷰 중 일부는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301호의 여자가 웃으며 인사를 건네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괴담으로 변질되었다. 경찰의 과장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M아파트는 공포의 상징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가족들의 절규. 피해자 유가족들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울분을 터뜨렸다. 첫 번째 희생자 이정호 가명 씨의 아내 박은미 가명 씨는 경찰청 기자회견에서 남편은 평소 건강했고 사망 전날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순 심장마비라니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혐의 점 없음이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했다.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민간 심리학자와 초청 부검 전문가까지 고용하며 진실을 찾으려 했지만 결과는 모두 원인 불명이라는 답변뿐이었다. 확산되는 공포. 3월 중순에 이르자 일부 주민들은 급히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112동 복도는 불이 꺼진 채 적막에 잠겼고 남아있는 주민들조차 서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경비원의 발소리만이 건물 전체를 울렸다. 그 와중에도 괴담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다. 죽은 이들은 모두 1301호 현관 앞을 지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얀 치마 여자를 보면 3일 안에 심장이 멈춘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은 실체 없는 공포를 더 크게 키웠다. 112동을 둘러싼 불안이 극에 달하던 2011년 4월 18일 새벽 0시 25분 사건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했다. 이날 새벽 순찰을 돌던 경비원 최성호 가명 씨가 지하 2층 CCTV 모니터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기묘한 영상. 모니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화면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새벽 0시 17분경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멈춰 서는 순간 문이 열리자 정면 카메라에는 분명히 아무도 타고 내리지 않았음에도 복도 센서가 인체 감지를 표시했다. 같은 시각 1301호 현관 카메라에도 흐릿한 하얀 형체가 잠시 비쳐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기록되었다. 최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강력팀은 이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는 또다시 영상 노이즈와 빛 반사로 인한 착시라는 기술적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같은 시간대에 나타난 이 형체는 주민들이 전해온 하얀 치마 여인 괴담과 묘하게 겹쳤다. 1301호에 숨겨진 내력. 유가족과 일부 주민들은 경찰의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파트 건설, 당시 자료와 등기부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M아파트 부지에는 1980년대 초 한 가족이 의문의 화재로 사망한 단독주택이 존재했으며 당시 화재에서 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30살 전후의 여성 거주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여성의 이름은 박민영 가명. 그리고 등기부에는 1301호 최초 분양자의 주소가 바로 이 여성의 옛집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다. 우연치고는 너무도 소름 끼치는 일치였다. 과거 입주민의 증언. 조사를 계속하던 유가족은 더 놀라운 증언을 확보했다. M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모델하우스에서 일하던 전직 분양직원 김상우 가명 씨가 익명으로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는 공사 중 13층 골조를 올리던 날마다 이상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며 외벽 타설 중 갑작스런 크레인 추락, 작업자 실종, 장비 오작동 모두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덮였다 라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공사 현장에서 한 여성이 13층 난간에 서 있는 걸 봤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식 기록에는 그 어떤 목격담도 남지 않았다. 미궁 속의 수사. 경찰은 등기부와 과거 화재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화재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박민영 가명 씨는 신원 미확인 상태로 사망 추정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DNA 대조도 사진 자료도 없었다. 결국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사건은 명확한 범죄 혐의 없이 원인 불명 연쇄 사망으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다. 남겨진 의문. 하지만 그 무렵
마지막으로 촬영된 지하 CCTV에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발견됐다. 4월 25일 오전 3시 11분 아무도 없던 1층 로비에 설치된 센서 등이 스스로 켜지며 엘리베이터 문이 혼자 열리고 닫히는 영상이 기록된 것이다. 이후 M아파트 112동에서는 더 이상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1301호는 어떤 세입자도 끝내 입주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2025년 현재 포항 M아파트 112동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거 단지로 자리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덮은 새 도색과 LED, 가로등이 세월을 말해주지만 1301호 현관 앞에는 여전히 이름 없는 우편함이 텅 비어있다. 변하지 않은 금기. 주민들은 이제 사건을 대놓고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는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경고가 은밀히 전해진다. 관리사무소는 공식적으로 공실 사유는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설명한다. 하지만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밤늦게 복도를 지날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경찰의 원인 불명 종결 발표 이후 이 건물에서 돌연사나 심장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 점은 오히려 무언가의 분노가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유가족들의 현재 첫 번째 희생자의 아내 박은미 가명씨는 포항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했다. 그녀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만큼은 끝까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여러 차례 재수사를 청원했지만 법적으로 타살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는 재개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해석, 국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공포 괴담과 실제 연수의 사망이 교차한 희귀 사례로 분류한다. 건설 부지의 과거 화재 기록, 반복되는 심장마비, 그리고 하얀 치마 여인의 목격담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사실과 소문을 구분하기 어려운 집단 불안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CCTV에 포착된 형체와 등기부, 기록의 일치 등 명백히 설명되지 않는 단서들 또한 존재해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계속된다. 사건이 남긴 메시지. 포항 M아파트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남긴다. 첫째, 우리가 믿는 안전한 공간은 정말로 안전한가? 둘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확정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추정과 소문이 진실을 덮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던진 가장 큰 경고일지도 모른다. 밤길을 걷다 누군가와 스쳐 지나갈 때 혹은 엘리베이터에 홀로 탔을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섦, 그 감각을 우리는 정말 단순한 착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그리고 여전히 비어있는 1301호의 우편함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할까요? 궁금증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썰줌TV와 함께 다음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